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힘,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적 통찰. 현대 사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거대한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고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최고의 경쟁력은 바로 인문학의 가치, 곧 인간다움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인문학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인간다움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능력과 인문학의 중요성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대와 현대의 인간다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인간다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인간다움이 철학과 예술을 통해 탐구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외치며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의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로 정의하며 단순한 쾌락이 아닌 덕을 통해 이루어지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탐구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대에도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대 동양의 인간다움. 동양에서는 유교와 도교 등의 철학이 인간다움을 탐구했습니다. 특히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인자인, 곧 인자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가르치며 인간다움의 본질을 사랑과 배려에서 찾았습니다. 공자는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온화함과 공경함, 관용과 겸손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실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족, 친구, 사회 전체에 대한 애정을 포함합니다. 예는 예의와 질서를 통해 사회적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 간의 존중과 올바른 행동을 촉진합니다. 은은 정의와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인간다움의 시대적 변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다움은 과거와 현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동양의 철학자들이 강조한 덕목들이 오늘날에도 유효하지만 그 적용 방식은 시대적 맥락에 따라 변합니다. 원시 시대의 인간다움이 현대사회의 사람다움과 같을 수 없는 이유는 삶의 조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 인간의 자비 등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도구들을 인간다움과 윤리를 잃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철학의 가르침은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다움은 시대와 상관없이 지속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고대의 지혜를 현대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시대의 변화와 인간다움. 중세시대의 인간다움. 중세시대에는 종교가 인간다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 아래에서 인간은 신의 뜻을 따르고 신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자신의 죄와 신에 대한 헌신을 고백하며 도덕적 자아의 성찰을 통해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의 도덕적 성찰과 자아, 탐구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산업혁명과 인간다움. 산업혁명은 기술과 생산성의 급격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인간다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기계화와 도시화로 인해 노동 환경이 변화하고 인간의 역할이 재정이 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간다움.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발전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기술혁명은 인간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우리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숙고하게 만듭니다. 챗GPT 혁명 시대의 인간다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업무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혁명적 변화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복잡한 프로젝트에서 인간과 협업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경영혁신 전문가 그렉 오문 저서 휴먼 엣지에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사시로 정의했습니다. 사시는 의식, 호기심, 창의성, 협업입니다. 그러나 창의성과 협업은 이미 인공지능에 의해 일부 침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협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복잡한 프로젝트에서 인간과 협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과 호기심은 인간의 본질적인 영역으로 아직 인공지능이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는 바로 의식과 호기심입니다. 셋째, 지식의 반감기와 챗GPT 혁명 시대의 인문학의 가치. 지식의 반감기란 지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나 유효성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말합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교수이자 정보 시스템 분야의 선구자인 피터 와이브로는 이 개념을 추창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지식의 반감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의 반감기가 수십 년이 걸리기도 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지식의 반감기가 5년 이하로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그 속도가 더욱 빠릅니다. 컴퓨터 공학과 같은 영역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언어가 빠르게 등장하면서 기존 지식의 반감기가 2년에서 3년 정도로 짧아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끊임없이 학습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며 변화에 적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과거의 지식에만 의존해서는 현대 사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본질과 가치입니다. 인문학은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다움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역사와 철학, 문학과 같은 인문학적 지식은 기술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과 고민의 답을 제시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식의 반감기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에는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이 필수입니다. 챗GPT 혁명 시대에는 인문학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을 길러주며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또한 인문학은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평가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인문학은 이러한 사시 능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학과 예술을 통해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철학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며 역사와 사회학을 통해 협업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챗GPT 혁명 시대에는 인문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문학은 우리가 기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유지하며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단순히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인간다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인문학적 통찰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인문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을 길러주며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이해를 돕고 미래를 향한 지혜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인간다운 삶을 지속하게 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최고의 경쟁력은 인문학의 가치, 곧 인간다움입니다. 인문학과 인공지능의 조화로운 공존은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인문학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고 인공지능을 우리 삶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더 깊이 협력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간다움의 본질을 잊지 않고 이를 중심에 두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다움, 즉 인문학적 가치는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문학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이며 인간다운 삶을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미래는 기술이 아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